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스타틱이랑 지역 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변수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한번 다시 되돌려보면, 지역 변수는 함수나 포문과 같은 특정한 루프 상에서 선언되어 있고, 그 루프를 벗어나게 되면 얘가 소멸되게 되는 그런 변수를 저희가 지역 변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전역 변수는 무엇이냐? 전역 변수는 함수랑 동일한 위치에 위치하면서 얘는 어느 함수에서나 바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함수를 저희는 전역 변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 지역 변수에다가 스타틱 선언을 추가한 겁니다. 스타틱 선언을 추가하게 되면 이 아이는 메모리 공간에 쫙 박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지역 변수라는 것은 함수가 끝나게 되면 종료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메모리 공간에 계속 상주해 있다가 이 모든 프로그램이 다 끝나는 그 순간에 한꺼번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선언을 스타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스타틱 변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벗어나더라도 그 안에서 선언했던 지역 변수의 값을 계속해서 갖고 싶을 때 쓰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하기 편하면 좋은 건데, 이것을 썼을 때 전역 변수보다는 훨씬 접근 권한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보다는 스타틱 지역 변수를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배울 내용은 레지스터 변수입니다. 레지스터, 이렇게 여러분들 변수 선언 앞에다가 레지스터 이렇게 써주는 거죠. 써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아이는 컴퓨터에 보시면 레지스터라는 저장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다가 매핑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컴파일러가 아주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거 쓰시지 않더라도 컴파일러가 최적의 컴파일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굳이 쓸 이유는 없어 보이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제기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 함수란 무엇이냐? 제기 함수는 계속해서 호출한 함수에서 또 호출하고, 호출한 함수에서 또 호출하고, 계속해서 호출하는 그런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 예시를 보시게 되면 리컬시브라는 함수가 되어 있죠. 그래서 printf문으로 이 함수는 두 줄이 있습니다. printf문. 근데 밑에 보니까 좀 신기한 게 자기 자신을 부르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가 요렇게 자기 자신을 복사해서 한 번 더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이거를 printf 하고 또 있죠. 또 한 번 호르고 계속해서 이렇게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 자기 복사본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수행하는 이런 함수를 제기 함수라고 저희는 정의합니다. 방금 전에는 제기 함수에서 무한정 반복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나느냐,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언제 끝나는지 그런 조건을 저희가 설정해주지 않으면 얘는 무한대로 동작을 하거든요. 무한대로 동작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 이 제기함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래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컬시브라는 이런 함수가 있고, 저희가 메인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리컬시브하고 입력 인자로 3을 준 거죠. 그럼 3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만약 3을 if문을 봤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은지 보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 같거나 작으면 이제 리턴문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리컬시브 콜 해서 자기 현재 번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번호 빼기 1 해서 2를 한 다음에 이걸 다시 호출한 거죠.
그럼 2인 상태에서 이 함수가 호출돼서 다시 0보다 작거나 같은지 보고, 그렇지 않으면 2를 호출하고 2-1은 1이죠. 1을 이렇게 해서 또 들어가게 되고, 1을 봤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지 않으니까 또 밑에 봅니다. 1 하고 1-1 하면 0이죠. 0이 또 들어가게 되고, 0은 0하고 같으니까 이 리턴문이 호출이 되면서 모든 연산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호출되는지 그리고 끝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을 넣게 되면 if문을 지나서 printf문 호출하고 리커시브 문을 호출하죠. 호출한 다음에 얘는 3-1이니까 2를 넣어서 호출하게 되고, 또 이거 비교해보니까 0보다 크니까 뭐 여기에서 printf 하고 리커시브 한 번 더 호출합니다. 호출해서 보니까 1이죠. 1은 0보다 크니까 여기에 printf 하고 또 다시 호출 이렇게 합니다. 호출해서 보니까 얘는 0 같네요. 그럼 리턴을 해야 되겠네요. 리턴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를 끝내고 여기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지금 리커시브 문 다음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고, 또 리커시브 문 보니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끝나게 되고, 여기 리커시브 문 뒤에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는 형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기 함수를 쓸 수 있는 하나의 예시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팩토리얼 연산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팩토리얼 연산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우셨을 건데 n 느낌표 하는 거죠. 이거는 무엇과 같느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쭉쭉쭉 가서 2 곱하기 1 곱하기 이거 한 모든 값이 n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형식이랑 조금 유사한 게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는 계속 일씩 감소시키면서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한 거죠. 그 팩토리얼 연산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인자들이 계속 일씩 감소하면서 연산이 되는 거죠. 이걸로 보니까 저희가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이거랑 이거는 어떻게 보니까 제기함수꼴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팩토리얼을 다시 수학적인 식으로 보게 되면 펑션 n을 하게 되면 n은 n 곱하기 fn-1를 수행하는 거죠.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0인 경우에는 맨 밑에 이제 1이죠. 그래서 1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코드로 한번 작성해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작성할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죠.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n 곱하기 팩토리얼 n-1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1대1로 다 매핑이 돼버리죠. 그래서 리컬시브하게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 여기가 저희가 0인 경우도 있잖아요. 0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1이 세팅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팩토리얼 연산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if n은 1인 경우에는 return 1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 요런 경우죠. 요런 경우에는 return n 곱하기 팩토리얼 n-1 이런 형식으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코드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nt main 함수를 보시게 되면 1에 대한 팩토리얼을 넣는 거죠. 그럼 팩토리얼 1 해서 결과값 1이 나오네요. 2를 하면 2, 3을 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6, 4 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24. 9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뭐 해보지 않았지만 이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가 정의했던 팩토리얼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얼 함수 여기 있죠. 그래서 팩토리얼이 n이 입력함수가 0인 경우에는 1을 리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팩토리얼 현재 값 곱하기 제기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거를 수행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쉽게 팩토리얼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네.